안녕하세요. 덕분이네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또 요즘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11월 24일 날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최소 5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네요. 지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처음 걸렸다고 300만원 과태료 물리지는 않겠지만 5만원에서 또 몇십만원 하다가 이제 몇 번 적발이 되면 300만원까지 물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 분들의 불만이 많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라, 과태료 물리겠다, 그러면은 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나 지원책 없이 일방적으로 내모는 격이거든요. 근데 또 자영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까지 하니까 더 불만들이 폭발하는 거고요. 또 희한하게 모든 여러가지 협회나 단체들이 좀 어느 정도의 파워는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자영업 관련해서 특히 카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착하시죠? 그래서 일관된 목소리를 보통 안 내요. 침묵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말 표현이 그렇지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여기저기 이제 터져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도기간,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해요. 요즘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이거를 계속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미뤄뒀던 것은 바로 그 유예 가능성, 계도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한 달 남았고, 지금으로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행한다라고 보고, 그렇게 오늘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급식소, 식당, 마트,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기는 또 이것대로 다르고 저긴 저것대로 다르고 이래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덕분이네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오로지 카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우린 카페지 않습니까? 카페의 일회용품 규제는 어떻게 되고 예외는 어떻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카페만을 포커스로 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적용 대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카페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0평 이상의 카페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10평 이하의 카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평 이하의 카페는 이제 오로지 테이크아웃만 한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자체마다 좀 틀려요. 조금씩 조례상에 조금씩 틀리시니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당하는 지자체의 위생과에다가 꼭 확인을 해서 해당이 되느냐,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 절차죠. 근데 기본은 10평이다. 10평 이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은 또 해당 사항이 없느냐, 어떤 것이 제외되느냐. 테이크아웃, 손님이 가져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테이크아웃 용기를 쓰면 됩니다. 기존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매장에서만 못하는 거예요. 매장에서만. 배달도 역시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장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매장 안에서만 테이크아웃 용기,
종이용품, 일회용성 제품을 쓰지 마라 하는 얘기고요. 매장 밖으로 나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 인식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매장 바깥에까지도 우리가 규제가 하려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 그러면 이 제품 자체를 만드는 거를 중단시켜야 돼요. 그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체로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만들어요. 못 만들면 일회용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 그게 효용 가치가 거기에 다 있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면 생산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무리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구분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어찌됐든 홀 매장에서 실내에서는 해당이 되고 실외는 해당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제 바깥에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배달하거나, 그러면 손님이 왔어요. 아, 제가 테이크아웃 할 거니까 종이컵에 주세요. 그러면 테이크아웃으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안 나가고 안에서 마셨어? 난감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쫓아내야 됩니다.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참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료 자판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가 오늘 아침 소통 방송에서 무인 카페는 참 어떡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예외 대상 중에 유료 자판기는 유료 제외가 된답니다. 즉 말해서 무인 카페는 자판기 기계가 있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자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 카페 자판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무인 카페는 되는데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고 나서 무료로 이렇게 믹스커피 한 잔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종이컵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료로. 참 무슨 법이 이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대상은 우리가 실내에만,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죠. 실내에만 해당이 된다. 바깥에는 해당이 안 된다. 밖으로 나가는 테이크아웃 용품은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그리고 자판기 형태, 자동으로 뽑아져 나오는 종이컵은 허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금지 품목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점주님들이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헷갈리실까봐 카페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종이컵 안 됩니다. 종이컵 안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이라고 생각되는 건 다 안 돼요.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스틱, 젓는 막대 있잖아요. 설탕 같은 거 이제 하라고. 뭐 그걸로 쪽쪽 빨아먹기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스틱도 안 되고요. 포크, 수저도 안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모든 일회용 제품, 종이로 된 컵 안 됩니다. 참 종이컵은 안 되는데 종이 빨대는 되는 거 보면 또 신기해요. 자, 그리고 비닐봉투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캐리어 대신에 비닐 캐리어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뭔가 더 싸줄 때 비닐 싸주는데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요. 뭐 마트고 이런 부분 뭐 유료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린 카페만 보니까 카페 비닐봉투 안 됩니다. 근데 크래프트 용지에 그 종이봉투 있죠? 요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종이봉투를 쓸 수밖에 없다. 그건 돼요. 종이봉투를 쓰시고요. 종이컵 안 됩니다. 플라스틱 컵 안 되고, 그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무조건 설거지를 하는 다회용품, 즉 컵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무젓가락, 우리가 이제 브런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젓가락을 쓸 때 있잖아요. 스파게티를 뭐 한다는 수도 있고. 젓가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에서도. 그런 젓가락이나 포크의 경우, 아까 포크 안 된다 그랬죠. 플라스틱 포크. 나무 젓가락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젓가락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뭐 짜장면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긴 대나무로 된 나무젓가락 안 됩니다. 안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브라운 계통으로 이렇게 칠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오칠이죠. 오칠이라 그러죠. 그 칠을 한 거, 칠을 한 숟가락, 칠을 한 젓가락, 칠을 한 거는 또 예외가 됩니다. 참 기준이 무고한데 이건 뭐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카페에서는 종이컵 안 되고요. 플라스틱 제품, 모든 플라스틱 제품 안 됩니다.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스틱, 플라스틱 포크, 플라스틱 수저 안 됩니다. 비닐봉투 안 됩니다. 종이봉투 됩니다. 나무젓가락 안 됩니다. 오칠한 젓가락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캡처하셨다가 조금 헛갈리시는 분들은 이게 해당이 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금지 품목 이외에 금지가 되지 않는 예외 품목이 있어요. 그것도 컵 뚜껑 괜찮습니다. 홀더 괜찮습니다. 컵받침대, 종이로 된 컵받침대 있죠? 괜찮습니다. 냅킨도 괜찮습니다. 컵받침대는 쓸 일이 있겠죠? 그죠? 컵받침대는 쓸 일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해당이 되고 냅킨도 쓸 일이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데 컵 뚜껑하고 홀더는 예외 품목으로 하더라도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다회용품 쓰라니까 컵으로 하고 설거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인건비 더 나가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빨대는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그죠? 이 빨대는 이게 뭐 이렇게 다회용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빨대를 만약에 설거지를 해가지고 남이 빨던 그거를 주면은 그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대가 가장 난감하다. 테이크아웃 매장에서는, 아니 우리 커피 카페에서는. 그래서 요즘 이제까지 했던 종이 빨대를,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 쓰죠. 근데 이제 종이 빨대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요. 종이 냄새가 나고 금세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절대 건강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보다 5배인가 몇 배인가 많아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절대 좋은 게 없는데 플라스틱 쓰지 말라니까 플라스틱이 아닌 빨대의 대안으로 종이가 나온 거죠. 근데 이러한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요즘 나온 게 이제 쌀 빨대죠. 쌀 빨대. 먹어도 돼요. 쌀이니까. 쌀로 만든 빨대인데 벌써 말로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비쌀 것 같습니까? 비쌉니다. 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크다. 참 이래저래 난감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부재료비라 그러죠. 부재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설거지 등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다. 도시 카페하고 동네 카페는 경쟁이 심하죠. 근교하고 야외는 경쟁이 좀 덜한 데다가 거기에 가격까지도 높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와 동네 카페고, 도시와 동네 카페 중에서도 또 대형 카페 4,500원 이상 받는 대형 카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가형 카페들 1,500원, 2,000원 이런 저가형 카페들은 이게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대몰아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월 24일 날 닥쳐왔고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테이크아웃 카페는. 자, 좀 뭐 우울한 얘기지만 어찌됐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진행이 된다면. 유효기간이 점점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기다려보죠. 어찌됐든 이것이 11월 24일 날 한 달 뒤에 실행이 된다면 덕분에는 이내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빨대 부분은 지금이라도 안 쓰신 분들은 한번 사서
시범적으로 종이 빨대도 사보고 여러 제품들을 사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1월 24일날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